오늘 소개할 작품은 디즈니 플러스에서 공개됐던 화제 액션 드라마, 그리고 이제 MBC를 통해 다시 안방 극장을 찾아오는 작품, 바로 킬러들의 쇼핑몰입니다. 이 작품은 제목만 들으면 처음엔 조금 낯설 수 있는데요. 킬러들의 쇼핑몰? 도대체 킬러들이 뭘 산다는 걸까? 무기, 정보, 사람, 아니면 죽음 그 자체? 그런데 이 드라마는 제목이 굉장히 직관적이면서도 막상 보기 시작하면 단순한 킬러 액션물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삼촌이 죽었지만 장례를 치를 틈도 없이 조카의 집으로 정체불명의 킬러들이 몰려듭니다. 그리고 그제야 밝혀지는 사실, 평범한 농기구 쇼핑몰인 줄 알았던 삼촌의 쇼핑몰이 사실은 전 세계 킬러들을 위한 비밀스러운 무기거래 사이트였다는 사실입니다. 오늘은 MBC 방영을 앞두고 있는 킬러들의 쇼핑몰을 처음 보는 분들도 단번에 이해할 수 있도록 작품 소개부터 독특한 세계관, 주요 인물, 그리고 시즌 2로 이어지는 결정적 떡밥까지 한 번에 정리해 보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영상은 몰아보기 리뷰인 만큼 중요한 스포일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직 결말을 알고 싶지 않으신 분들은 이 점 미리 참고해 주세요. 구독, 좋아요 잊지 마시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킬러들의 쇼핑몰은 강지영 작가의 소설 살인자의 쇼핑몰을 원장으로 한 작품입니다. 이동욱 배우가 미스터리한 삼촌 정진만을, 김혜준 배우가 그의 조카 정지안을 맡았습니다. 디즈니 플러스에서 공개됐을 당시 강렬한 액션과 독특한 세계관으로 큰 화제를 모았고, 이번에는 MBC 특선 시리즈로 다시 시청자들을 찾아오게 됐습니다. 그럼 이 드라마의 핵심 설정부터 보겠습니다. 정지아는 어릴 때 부모를 잃고 삼촌 정진만의 손에서 자란 인물입니다. 하지만 진만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다정한 보호자와는 거리가 먼데요. 묵뚝뚝하고 차갑고 어딘가 수상합니다. 어린 지안에게도 평범한 위로나 따뜻한 말보다는 살아남는 법을 가르칩니다. 잘 들어 정지안, 강하면 짖지 않아. 이 말은 작품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대사입니다. 도대체 삼촌이 어린 조카에게 왜 이런 말을 할까? 왜 평범한 아이처럼 키우지 않고 숨는 법, 버티는 법, 위험을 판단하는 법을 가르칠까? 하지만 삼촌이 죽고 난 뒤 지안은 뒤늦게 깨닫게 됩니다. 삼촌이 자신을 괴롭힌 게 아니라 언젠가 찾아올 죽음의 순간에 대비시키고 있었다는 것을요. 이야기는 대학생이 된 정지안이 삼촌 정진만의 사망 소식을 듣고 집으로 돌아오면서 시작됩니다. 하나뿐인 가족이었던 삼촌의 죽음, 그것만으로도 충격적인데 지안에게는 슬퍼할 시간조차 주어지지 않습니다. 친구 배정민과 함께 삼촌이 운영하던 쇼핑몰의 실체에 접근하던 지안은 이상한 사실을 발견합니다. 삼촌의 쇼핑몰에는 무려 187억 원이라는 말도 안 되는 규모의 거래 내역이 남아 있었던 거죠. 겉보기에는 농업용품 판매 사이트, 하지만 그 안에 숨겨진 진짜 이름은 머더헬프였습니다. 머더헬프, 이곳은 킬러들을 위한 비밀 쇼핑몰입니다. 총기, 무기, 도청 장치, 약품, 그리고 킬러들의 세계와 연결된 여러 물건들이 거래되는 위험한 다크웹 사이트였던 겁니다. 여기서 이 드라마의 세계관이 본격적으로 열립니다. 머더헬프에는 코드 시스템이 존재합니다. 퍼플, 레드, 옐로우, 그리고 그린. 그 중에서도 진만과 지안에게 주어진 코드는 최상위 등급인 그린 코드입니다. 그리고 이 그린 코드에는 아주 중요한 조항이 숨어 있습니다. 퍼플, 레드, 옐로우 코드를 가진 고객들은 그린 코드인 진만과 지안을 지켜야 한다는 것. 그런데 문제는 진만이 죽었다는 소식이 퍼지면서부터입니다. 보호의 규칙은 흔들리고 머더헬프의 운영권과 막대한 자금, 그리고 그 안에 숨겨진 무기와 정보를 노리는 인물들이 하나둘 지안의 집으로 몰려듭니다. 그러니까 지안에게 남겨진 187억 원은 축복이 아니라 지옥의 시작이었던 셈입니다. 이 작품이 흥미로운 이유는 공간을 아주 잘 활용한다는 점입니다. 대부분의 긴장감은 진만의 집을 중심으로 만들어집니다. 겉으로 보면 조용한 외딴 집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곳은 머더헬프와 연결된 하나의 요새에 가깝습니다. 밖에서는 정체불명의 킬러들이 집을 포위하고, 안에서는 지안이 삼촌이 남긴 단서들을 따라 하나씩 진실을 접근합니다. 이 제한된 공간이 오히려 드라마의 긴장감을 극대화하는데요. 넓은 전쟁터가 아니라 익숙하다고 믿었던 집이 순식간에 전장이 되는 거죠. 이야기가 진행될수록 지안 주변에는 수상하면서도 강렬한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먼저 브라더. 브라더는 지하 창고에서 발견되는 수상한 쇼핑몰 관리자입니다. 처음에는 이 사람을 믿어도 되는지 알 수 없는데요. 말투도 이상하고 행동도 수상합니다. 하지만 그는 머더헬프의 구조와 규칙을 알고 있는 인물입니다. 지안이 이 말도 안 되는 세계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조력자 역할을 하게 됩니다. 다음은 소민혜입니다. 소민혜는 이 작품에서 가장 강렬한 존재감을 보여주는 인물 중
중 하나입니다. 총, 칼, 맨몸, 격투까지 가능한 실력자이고 등장할 때마다 화면의 공기가 달라지죠. 처음에는 지안의 편인지 아니면 적인지 알 수 없는 미스터리한 인물로 등장하지만 이후 지안을 지키는 쪽에 서면서 작품의 액션을 한층 더 묵직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또 한 명의 중요한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배정민입니다. 정민은 지안의 동창이자 처음에는 지안을 도와주는 친구처럼 보입니다. 삼촌의 쇼핑몰을 함께 파헤치고 지안 곁에서 상황을 설명해주는 인물처럼 등장하죠. 하지만 이 인물이야말로 시즌 1의 가장 큰 배신 포인트 중 하나입니다. 정민은 단순한 조력자가 아니었습니다. 진만의 죽음과 머더헬프 해킹에 깊게 얽혀있는 인물이며 지안이 믿었던 관계를 산산조각 내는 배신자였습니다. 이 반전이 중요한 이유는 지안이 단순히 외부의 킬러들과만 싸우는 게 아니기 때문인데요. 믿었던 사람도 믿을 수 없고 도와주는 사람도 완전히 믿을 수 없고 죽었다고 생각한 삼촌조차 많은 비밀을 숨기고 있었습니다. 지안은 완전히 고립된 상태에서 비로소 삼촌이 남긴 가르침을 하나씩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킬러들의 쇼핑몰에 진짜 재미가 나옵니다. 이 드라마는 현재와 과거를 교차하며 진행됩니다. 현재에서는 지안이 킬러들의 공격을 받습니다. 과거에서는 진만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왜 바빌론이라는 용병 회사에 얽히게 됐는지, 그리고 왜 베일이라는 잔혹한 인물과 악역을 맺었는지가 드러납니다. 이 구조가 굉장히 흥미로운데요. 처음부터 모든 진실을 설명하지 않고 시청자는 지안과 같은 위치에서 삼촌의 비밀을 하나씩 알아갑니다. 처음에는 진만이 너무 무심하고 이상한 삼촌처럼 보입니다. 어린 조카에게 왜 저렇게 차갑게 대할까? 왜 다정하게 안아주지 않을까? 왜 평범한 삶을 살게 해주지 않을까?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 무뚝뚝함 안에 숨겨진 진심이 드러납니다. 진만은 지안을 평생 자신의 품 안에서 지키려 한 사람이 아니라 언젠가 자신이 없어도 지안이 혼자 살아남을 수 있게 만들려고 했었던 거죠. 그게 진만식 사랑이었습니다. 따뜻한 말 대신 생존법을 남겼고 위로 대신 훈련을 남겼고 평범한 유산 대신 머더헬프라는 위험한 세계를 마주할 힘을 남긴 겁니다. 그래서 이 작품의 액션은 단순히 멋있는 장면으로만 소비되지 않습니다. 총력전과 격투 장면 하나하나가 지안이 삼촌의 가르침을 몸으로 이해해가는 과정처럼 느껴집니다. 도망치던 지안이 버티고 스스로 판단하는 지안으로 바뀌다가 결국에는 머더헬프의 새로운 주인처럼 성장합니다. 이 작품은 삼촌이 조카를 지키는 이야기처럼 시작하지만 결말에 이르면 조카가 스스로 살아남는 이야기로 완성됩니다. 그리고 후반부로 갈수록 드라마의 스케일은 더 커지는데요. 진만이 과거 몸담았던 용병 회사 바빌론, 그리고 그 바빌론과 얽힌 위험한 인물 베일. 베일은 단순한 악역이라기보다 정진만의 과거가 현재의 지안을 덮치게 만드는 존재입니다. 진만이 왜 숨어 살았는지, 왜 머더헬프를 만들었는지, 왜 지안을 그토록 혹독하게 키웠는지 그 이유가 바빌론과 베일을 통해 조금씩 드러납니다. 시즌 1 마지막 회차는 지안이 홀로 집에 남아 몰려오는 킬러들과 맞서는 구조로 진행됩니다. 이제 더 이상 누가 와서 구해주기만을 기다릴 수 없습니다. 지안은 삼촌이 남긴 공간, 규칙, 무기, 그리고 삼촌이 남긴 말을 이용해 싸워야만 하는 거죠. 여기서 지안은 더 이상 평범한 대학생이 아니고 머더헬프의 비밀을 알게 된 생존자이자 그 세계의 새로운 중심에 서게 된 인물입니다. 그리고 모두가 경악했던 마지막 반전, 정진만은 정말 죽은 걸까? 이 시즌은 이 질문을 시작해서 끝까지 시청자들 붙잡고 갑니다. 장례까지 치렀기 때문에 모두가 진만의 죽음을 믿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에 드러나는 모습은 시즌 2를 향한 거대한 문을 열어둡니다. 죽은 줄 알았던 정진만은 살아있었습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건 그가 왜 사라졌는지, 그날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정확한 진실은 시즌 1에서 모두 설명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시즌 1의 결말은 단순한 해피엔딩이라기보다 더 큰 전쟁을 예고하는 열린 결말에 가깝습니다. 지안은 머더헬프를 물려받았고 진만은 살아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바빌론과의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지점에서 시즌 2가 이어집니다. 킬러들의 쇼핑몰 시즌 2는 2026년 7월 22일 디즈니 플러스에서 공개될 예정입니다. 시즌 2에서는 혹독한 인수인계를 마친 지안이 쇼핑몰의 새로운 대표가 되고 살아 돌아온 진만과 함께 글로벌 세력 바빌론과 맞서는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펼쳐질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MBC 방영은 타이밍이 굉장히 좋은데요. 첫 방송은
개봉은 7월 3일 금요일 밤 9시 50분입니다. OTT 결제를 망설였던 분들에게는 이번 MBC 방영이 작품을 접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직 보지 못하신 분들은 이 작품의 세계관에 입문할 수 있는 기회이고, 이미 본 분들에게는 시즌 2를 보기 전 복습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겠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영상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